안녕하세요. 1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17강 63회 프로젝트 정은경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은경 강사님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송정 대표님 이제 소개로 참여를 하게 됐죠. 고마운 분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송정 대표님이 가장 고맙죠.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를 할 수 있었고 유튜브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거는 대표님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예. 내가 책을 읽고서 변화된 도서가 있을 거잖아요. 네, 한 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라 미스요 씨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의 이제 그 왕따에서 그다음에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되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돼서 정말 자기와 같은 그런 비행 청소년들을 구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면서 저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이라 미스요 씨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힘들어도 그러니까 당신도 사세요.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대체의학 건강 멘토 정은경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17강 63회 프로젝트 건강상담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은경 강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쉬운 두 살 여전히 진짜 사실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생이 완성될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52살에도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잘 아시죠? 네. 그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닉 부이치치하고 한국의 닉 부이치치 이진행 작가님이십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책에서 장애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장애는 저한테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뛰어넘어야 할 산이었어요. 하나의 산을 뛰어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있었고 계속 저는 뛰어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왼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쯧쯧쯧 얼굴은 이쁜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는 이쁘지 않은데 내가 왼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쁘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눈이 있어 볼 수 있고 입이 있어 말할 수 있고 두 다리가 있어서 달릴 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어르신들이 뭐 제가 이렇게 태어난 게 조상이 어쨌느니 부모가 어쨌느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일찍 깨닫고 저는 두 가지 철칙을 갖게 됩니다.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장애인인데 모든 장애인을 욕먹일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내가 꼭 진짜 따따블로 노력해서 비장애인 너네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 거야 라는 그런 하나의 철칙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왜 쟤만 차별 대우할까봐 아이들이 농구를 하면 농구를 했고 아이들이 배구를 하면 배구를 했고 아이들이 옷을 만들어 입으면 똑같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이 당시에는 의수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정말 하루 학교를 가면 그 다음날엔 몸살이 날 정도로 의수가 무거웠어요. 근데 정말 그 의수를 끼고 아이들이 부채춤을 추면 부채춤을 추었고 아이들이 소고를 하면 소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하는 건 다 했어요. 악착같이. 중학교 때까지는 학교 임원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가서부터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장애가 있는 내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취직이나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하다 보니까 제 성적은 바닥이었어요. 저는 인서울에 갈 대학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난 뭘 잘하면 행복할까?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분량이 나면 저희 사장님이 미스정 갔다 와.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천자문, 명심보감 이런 책을 이제 봅니다. 정말 명심보감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글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저를 만났을 때 명심보감에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거는 묻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자이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공하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오이라 미스요 씨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서진규 선생님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뭐 오프라 윈프리,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황산성 변호사,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만한 그런 책, 뭐 그런 책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했어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책은 오이라 미스요 씨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따에서 비행 청소년에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가 결국은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가 돼서 자기와 같은 그런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준규 선생님처럼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누구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지를 끊임없이 찾았지만 저는 찾지 못한 채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물리치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26살부터 물리치료 보조를 하면서 이런 일 하고 싶다라는 꿈을 듣게 찾게 됩니다. 이제 환자들이 몸이 좋아져서 가시면서 정 선생 고마워 그러고 가시는데 그 순간 나 이런 일 하고 싶다. 어떤 일?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안 아파져서 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뭐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걸 공부해서 스포츠 마사지, 체형관리, 트레이너 이런 자격증을 땁니다. 물리치료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저는 의료기 매장을 오픈합니다. 2004년도에 12월 달에 의료기 매장을 오픈을 해서 처음에는 손님이 없죠. 그러다 한 3년 정도 되니까 단골이 생기면서 이제 벌이가 괜찮아요. 이제 한 일정한 그런 이제 벌이가 들어오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을 못 나온 열등의식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일도 하면서 살림도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더라고요.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2008년도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첫 학기에는 사이버 대학이지만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일하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즐기자. 그래서 2과목씩만 이제 수강을 하는데 제 인생에 그렇게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더라고요. 2011년도에 3월달에 저희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중간중간 결혼해가지고 6개월 정도 놀 때는 있었는데 이때는 2년 정도 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뭐 어떠한 이제 그 자격증을 따서 남편하고 매장을 넓혀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매장을 주고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피부관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피부관리 학원을 알아보는데 저희 의료기 매장에서 50m만 가면은 피부관리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피부관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손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 피부관리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저한테 피부관리를 가르쳐줄 만한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어디에? 3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아침에 이제 음성에서 첫 차를 타고 동서울에 가서 내려서 동서울에서 3번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서 피부관리를 배우고 저희 음성 집에 오면 6, 7시가 됩니다. 정말 녹초가 됩니다. 선생님이 두 손으로 가르쳐 준 거를 저는 한 손으로 이 한 손과 얘를 보조로 사용해서 제 거 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 거 화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 연습을 합니다. 일주일 내. 정말 저희 남편과 아들 말에 의하면 자면서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8번 수강을 받고 저는 피부관리 자격증을 따러 갔습니다. 감독관들이 저를 딱 보시더니 어머 어떡하지? 어머 어떡하지?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세요.
장애인이 이제 피부관리 자격증을 따러 온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손 없는 장애인이.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시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시간을 좀 더 드리면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채점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피부관리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마다 실수하지 않았고 시간 내에 다 해서 저는 당당하게 한 번에 합격을 합니다. 2012년도 12월 20일 날 합격을 하고 열흘 뒤에 우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떠한 말을 들으면 나는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한 발자국도 옮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도 남편이 2년 뒤에 하늘나라를 가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도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날 남편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아들과 대전 요양병원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 요양병원을 기차를 타고 아들하고 갑니다.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한테 가서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우리 남편이 식물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만 나아서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를 이제 가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14년 12월 27일 날 남편이 위독하다는 이제 전화를 받아요. 아들하고 기차를 타고 이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될 수 있으면 남편한테 가서 이제 머리를 감겨주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가서 이제 머리를 감겨주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만 나와서 오면 돼.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호사들이 어머, 부인 온 거 알아. 부인 온 거 알아. 이제 그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뭐 위독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음성으로 와요. 왜냐하면 저는 예약이 있었거든요. 12시 예약 손님을 끝내고 2시 정도 됐는데 다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다시 기차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그 도중에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 갔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저는 가서 남편한테 일단 사과를 합니다. 미안한데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나는 당신이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대신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우고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족장을 치릅니다. 저희 아버지와 엄마와 저와 저희 아들과 남편 누나와 3일째 되는 날 5시에 첫 번째로 화장을 하고 남편을 갖다 묻고 저는 음성에 오니까 12시 정도 되더라고요. 4일 밤을 샜죠. 그전에도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오늘 하루는 쉬지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가서 벌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아들을 집에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매장으로 갑니다. 매장으로 갔는데 저희 옆에 사장님이 정 사장 어디 갔다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남편하고 놀러 갔다 와요. 그러고는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속 손님이 옵니다. 정말 끊이지 않고 비몽사몽 일을 해요. 시골이기 때문에 8시 정도면 손님이 끊겨요. 그래서 이제 8시 정도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잠이 안 오죠. 도대체 내가 너무 열심히 살은 대가에 비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부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어. 하느님도 부처님도 이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면서 나도 불쌍하고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우리 남편도 불쌍하고 엉엉 울어요. 그렇게 한 2, 3년을 저녁이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녁이면 이제 2, 3년을 울고 이게 또 안 되네요. 울고 이제 아침이면 눈물 쓱쓱 닦고 나가서 가게에 앉아 있어요. 가게에 앉아 있으면 우리 남편이 굉장히 자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속을 모르니까 남편이 속을 새기나 아들이 속을 새기나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속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본인들의 하소연을 막 하세요.
이제 막 울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남편이 바람핀 얘기부터 고부간의 갈등, 아들이 속색이는 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제가 힘들지 않을 때는 그 얘기를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출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가 통유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미칠 것 같으니까 제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 통유리를 콱 깨고 나가면서 그 통유리가 나한테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살다가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원만 졸업하면 난 음성을 뜰 거야. 내가 대학원만 졸업하면 난 음성을 꼭 뜰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도 졸업을 못한 상태였어요. 저는 2과목을 수강해야만 서울사이버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과목을 수강하고 2015년 8월 달에 서울사이버대학을 7년 반 만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저는 바로 대학원을 2016년도에 바로 대학원을 갈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둘이 혼자 벌어가지고 둘이 공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먼저 대학을 가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가면 그 등록금을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저는 대학원 갈 준비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30년 됐고 제가 대학원을 가고 싶은 대학원이 서울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EBS로 생명과학 1, 2하고 화학 1을 공부를 합니다. 제 생각은 적중했어요.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거를 생명과학 1, 2하고 화학 1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수님들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저희 대학원에 공부 잘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주로 제가 식품치료학을 전공하니까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공부해서 저는 뒤처지지 않았고 저는 정말 좋은 성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2020년도 2월 21일 날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저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대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인 2020년 1월 23일 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석으로 저는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서 나는 뭐를 해야 이제 나를 알려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제가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이제 나라는 사람을 알려서 어떻게 먹고 살을까. 그러니까 송수영 대표님이 블로그를 하라고 그러세요. 블로그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때까지 블로그는 저한테 정보를 찾는 김에 돈으로 열댓결에 올려요. 어느 정도 블로그를 댓글을 달려니까 답글을 달으라고 송세훈 대표님이 그러면 저는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송세훈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라고 댓글을 달지 말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정말 송세훈 대표님 노이로제가 걸렸었어요. 못하는 놈을 야단을 치면 더 못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도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저는 1일 1일 블로그를 매일 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블로그 상위 1%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은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가 이제 안정이 되니 이제 저는 대학원에 간 이유가 또 이제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는 강의 가고 싶었어요. 저는 강의 가고 싶었는데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말씀에 의하면 문고리 잡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엄청 좋아했고요. 학교 다닐 때 칠판에 글씨 쓰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대학원을 나오면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학원을 간 거였어요. 근데 대학원하고 상관없이 블로그를 한 5개월 하니까 송세영 대표님이 나에게 블로그란 이 주제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송세영 대표님의 저자 특강 그 시간에 디나시, 나에게 블로그란 주제로 저는 첫 디나시를 하게 됩니다. 설레는 첫 강의를 하고 이제 블로그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요. 그러니까 또 뭐를 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2020년도 9월 8일 날 저는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이 당시에 저는 어떻게 동영상을 찍는지,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 썸네일이 뭔지, 채널 아트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상태에 저는 들이대를 합니다. 김영숙 강사님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막 들이대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저는 2020년 10월 7일 날 이승규 작가님의 만성 B형 간염 극복기라는 유튜브를 저는 첫 유튜브를 올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고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전화가 오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자고. 저는 51살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해서 저는 취업을 했는데 이 회사가 장애인 그 협회하고 연결 것이 장애인 협회를 가야 되는데 저는 이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27살 때 병원에 근무할 때예요. 병원에 근무할 때 하루에 6, 70명의 그 물리치료 환자가 오니까 엄청 바빠요. 근데 이제 밥 먹을 시간도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어떤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쇼파 왔죠? 두고 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듯이 장애인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들이대를 해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장애인이지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장애인들이 대부분 저한테 오셔서 은경 씨 나는 오늘 뭐 받았고 뭐 받았는데 은경 씨는 뭐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는 19살 때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이지만 나라에서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 여기 이 그 지방의 장애인 회장님도 그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람들이 거길 왜 가냐, 그런 데를 왜 가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장애인 협회를 그런 데를 나는 가면 안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협회를 갑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녹색재단에 가서 정원석 회장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기는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 비장애인 분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도움을 줄게. 이거를 보여주는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셨고요. 본인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장애인들의 삶이 열악하다는 걸 이분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열악한 그 장애인들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분이셨어요. 저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당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2017년도 9월 달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교육감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회의가 열렸을까요? 장애인 학교라는 서진 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뭐라고 빌었을까요? 여러분, 하시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을 주시면 저희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장애인이지만 교육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주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애 아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학부모들의 그 마음은 엄청 썩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아들 살려보겠다고, 자기 아이를 교육을 시키겠다고 저렇게 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폐렴균 같이 질병을 옮기는 병원균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비장애인 분들은 저희들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나 폐렴균보다 더한 질병을 옮기는 병원균 봅니다. 저희들한테 너희들은 왜 그런 몰골로 살아가니?
줘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따뜻한 건강 멘토, 그다음에 정은경의 희망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정은경의 희망이야기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제가 50이 넘었고 제 아들이 25입니다. 장애 아이들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되겠냐니까 아직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엄마라는 위치는 자기는 힘들었지만 자기 자식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50이 넘었고 제가 살아온 환경보다는 우리 장애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앞으로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